네, 안녕하세요. 25대 총학생회장 김도영입니다.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강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미 프레지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강의들이 좀 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진행하면서 그 심화 응용 과정인 세 번째 파트도 간간히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지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능들에 대한 프리뷰를 한번 해봄으로써 전체 강의에 대한 나름의 이제 조감도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레지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레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레지를 New 프레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템플릿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이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들을 선택해서 적절한 틀을 가지고 PT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레지의 기능들과 P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에 이런 템플릿들을 좀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오늘은 아무런 템플릿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위에 보이는 이것 보이시죠? 이 아이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PT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네, 한번 자세히 들어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테마를 보게 되시는데요. 한글을 사용하실 것이라면 맨 처음 이 테마를 눌러서 한글 테마를 선택해 주셔야만 한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어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한글 테마에 사용된 글꼴은 굵은 나눔 고딕입니다. 나눔 고딕인데 볼드 처리가 된 거고요. 다른 한글 글꼴은 아직 프레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한글 프레지 사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글꼴도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이 프레지의 깔끔함과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글하고 한자 혼용, 배경 색깔 등 이런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테마 전문편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기초적인 소개와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테마가 어떤 것이다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배경 색깔과 글꼴들이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테마라고 해놓고 여러 가지 테마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꼴과 배경색 다 변화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글 테마에서는 한글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데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글 한자를 혼용할 수 있는 꼼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심화편에서 한번 달아보기로 하고 일단 간단한 테마 위자드를 통해서 테마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위자드를 이렇게 누르면 먼저 위자드 이렇게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먼저 스텝을 밟아가면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가 있죠. 백그라운드 색깔을 통해서 이제 배경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한글 테마뿐만이 아니라 한글 테마 안에서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배경색과 이렇게 원과 화살표 글자 색들을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D 백그라운드는 아직 베타 단계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커스텀 로고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로고는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이게 왼쪽 하단에 로고가 뜨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계정 만들기 중에 교육용 계정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었는데 퍼블릭 계정으로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쇼를 하게 되면 프레지라고 뜨게 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용 계정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 아무것도 뜨질 않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퍼블릭 계정하고 교육용 계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무료일 경우에요.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맨 처음에 타이틀 1의 색깔을 또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는데요. 타이틀 2와 바디, 이게 바디가 되겠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을 하실 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3-1강 테마 심화편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디 색깔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다른 이제 색깔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깔인데요. 원의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의 색깔. 네,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취소하시면 캔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설정한 값대로 테마가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테마는 이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요. 패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뜨게 됩니다. 일단 선택을 하기 전에 개체가 있어야겠죠. 자,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있는 건데 지워주도록 하고요. 먼저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라는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체를 만들었고요. 크기 변하는 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쯤에,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이쯤에는, 따뜻한 드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념해 두셔야 될 게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라는 이 개체보다 가톨릭 대학교라는 개체가 크기가 훨씬 작다는 것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패스를 열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클릭하는 대로 그 다음 순서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맨 먼저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번 창에 이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휠을 위로, 마우스의 휠을, 가운데 휠을 위로 밀어내서 가톨릭 대학교를 두 번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밖을 잡고 휠을 당겨서, 네, 이제 휠을 당기고 닫는 거는 직접 해보시면 느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스킬도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드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가 위로 갔을 때 그림자 음영이 생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바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번 따뜻한 드림으로 잡고 다시 4번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톨릭 대학교, 그 다음에 따뜻한 드림,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네. 자, 이렇게 패스를 통해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해당되는 순서의 대상으로 화면을 이동을 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개체의 크기에 맞게 줌인, 줌아웃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각 순서의 화면이 이제 썸네일로 보이죠? 이 썸네일 화면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정하다가 이 가운데에 어떤 개체를 새로 넣고 싶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 따뜻한 드림 옆에 로고를 넣고 싶어요. 이 로고를 소개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얘를 죽이고서 다시 설정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네, 인서트에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림 불러오는 거는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패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상에는 1, 2, 3, 4번까지만 있죠. 자, 3번과 4번 사이에 어떤 개체 순서를 넣고 싶다 하신다면 3번에 항상 붙어서 따라다니는 이 플러스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 플러스 모양을 드래그를 해서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랑 개체가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를 패스를 나가서 맨 뒤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3번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를 드래그해서 다음에 오고 싶은 개체의 위로 가져갑니다.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표시가 되겠죠. 그때 클릭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이로 이렇게 순서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방금과 같은 돌발 상황은 한 번에 모아서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갔죠. 맨 처음에서 가톨릭대학교, 그 다음 따뜻한 드림, 그 다음에 로고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톨릭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게 되고요. 이 정도로 일단 패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에 뭔가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 있는데, 일단 다른 개념들을 아셔야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개념들을 알 수 있도록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보시면 여기 확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대괄호 원, 이제 둥글둥글한 네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히든이 있는데요. 이 세 개하고 히든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왜 떨어져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이 뭐냐? 프레임은 틀이란 얘기죠. 그 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이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네모, 그리고 대괄호가 될 수도 있는데요. PT 속에서 그룹핑하고 화면 효과 등을 연출할 때 꼭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일단 대괄호, 동그라미, 이제 사각형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이 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괄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대괄호를 그렸는데 이 대괄호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속의 개체도 같이 움직이죠. 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이 프레임 안에 개체들이 이 프레임에 따라서 이 프레임에 종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에 움직인다는 명령을 내게 됐을 때 이 속에 있는 개체들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럼 크기를 변형해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크기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게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이렇게 프레임을 따라서 어떤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구분하기도 하고 소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자, 이런 개념은 동그라미 네모도 같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을 잡고서 휴지통 버튼을 누르거나 딜리트를 누르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우면 전체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프레임이
전체를 다 덮는다면 움직였을 때 모두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다 덮지를 않고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덮지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덮지 못한 이 친구들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잘 잡고 크기가 다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를 확인을 해야 PT를 만드는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뭐 네모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이건 역시 프레임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프레임이 남았는데, 히든 프레임이란 뭘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이고,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프레즈를 얼마나 잘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히든 프레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리죠. 자, 이렇게 히든 프레임을 그리면 편집창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쇼를 누르게 되면 아까 그렸던 프레임이 보이질 않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왜 보이지도 않는 프레임을 이렇게 히든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려 놓을까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세 가지하고는 다른 속성인데,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크기를 조절해도 안에 개체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해볼까요? 회전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없애주고 다른 프레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안에 것도 같이 회전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프레임을 통해서 돌려서, 자,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패스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마지막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 패스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대로가 화면에 잡히게 됩니다. 한번 쇼를 통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뒤로 가기를 계속 눌러서 처음으로 간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모양이 그대로 히든 프레임에 잡힌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히든 프레임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되게 요즘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죠? 노트북이나 와이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개 16:9, 이제 흔치 않은 경우 16:10의 비율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PT를 진행하게 되면은 대개 빔 프로젝터들은 4:3의 비율입니다. 공간 활용성이 되게 그게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그런 4:3의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PT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와이드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고 확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1920, 1080 이런 굉장히 큰 프레임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화면 주사율에서. 그렇게 되면 보여줄 수 있는 빔 프로젝터하고 이 화면하고 일치가 되질 않기 때문에 화면이 잘리거나 더해져서 의도했던 대로 PT 작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히든 프레임을 또 잘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히든 프레임을 눌러주시고, 자, 키보드에 Shift 버튼 있죠. Shift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4:3 4:3의 비율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율대로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되게 이제 딱 맞는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아,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환경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이렇게 히든 프레임을 그려봄으로써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 다음은 인서트 메뉴가 있죠. 자, 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미지, 비디오, PDF, PPT, PPTX. 자, 요것들은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의 파워포인트 확장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제 PDF와 이미지, 비디오를 다 올리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PPT, 이미지 한꺼번에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 그 다음은 다이어그램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조직도 같은 거가 이미 템플릿으로 예제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눌러서 이제 적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1강이죠. 1강 오리엔테이션 이 채널입니다. 자,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 뭐 시작 지점 이렇게 해서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유튜브를 삽입하시고 나서 PT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시면은 미리 설정을 이제 컴퓨터에 해 놓으실 때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 놓으셔야 돼요. 눌러 놓고 이렇게 정지를 눌러 주시든 해서 여기서 버퍼링이 미리 될 수 있도록 해놔야 그때 갔을 때 인터넷이 버벅거리거나 서버 사정이 안 좋아서 버퍼링이 되면은 제대로 된 PT가 되지를 못하겠죠. 자, 일단 삭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PT도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PPT 삽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프레지에서 PPT를 소스를 가져와서 입히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점이나 지금 완성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PT를 할 때 PPT 파일과 프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혼용하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Shapes 보시겠는데요. 화살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채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화살표를 그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설정들과 움직이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프레지에 대한 조감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프레지의 기능들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체의 크기 조절, 회전, 위치 변경, 두께 변경 등 개체에 대한 디테일한 편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운 걸로 한번 갖고 놀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